자, 오늘 소개할 키트는 옵시디언 프로토콜 RDL 팩션의 확장판 헤비메탈입니다. 가격은 국내 총판 라쿤 펀치 기준 76,600원이며 이 박스에서는 2대의 맵과 1대의 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총 13개의 메카 파츠, 47장의 게임 카드들, 30개의 베이스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물론 게임에 필요한 토큰과 무장 교체에 필요한 자석 등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열어봅시다. 박스의 상태가 리뷰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만들고 있는 맵에 필요한 부품이 있어서 리뷰를 하기 전에 조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헤비메탈 박스를 하나 더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내용물을 살펴봅시다. 우선 조립 설명서와 컬러 및 데칼 가이드, 연막 카드, 드론과 설치 및 발사물 카드, 그리고 파일럿 카드, 부품에 스펙이 적혀있는 가장 중요한 파츠 카드, 파일럿 다이얼과 게임에 필요한 토큰들, 맵에 부품을 세팅하는 트레이 2개, 파일럿 다이얼 고정용 핀, 미사일 같은 발사체나 비행물들에 사용되는 고고도 유닛 베이스, 대형 베이스 2개와 중형 하나, 비콘용, 소형 3개, 마인레이어 지뢰용 5개, 총 11개의 베이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물인 스프루들과 데칼, 그리고 자석들입니다. 우선 RDL 헤비메탈 확장판에는 총 13장의 정사각형 스프루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이 6장의 스프루는 기본 코어셋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스프루입니다. 3가지 바리에이션의 하이에나 드론과 레이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스프루가 1장, 토르소, 셰시, 관절부, 부스터 등의 RDL 공용 프레임 스프루가 3장, RL08 장갑 셰시용 스프루가 2장, 그리고 나머지 7장의 스프루들로 신규 파츠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녀석들은 조금 이따 부품 카드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토큰은 코어셋에 있는 것과 동일하니 생략하고 우선 파일럿부터 소개하도록 하죠. 헤비메탈 확장판의 첫 번째 파일럿은 3번 우입니다. 키 190이 넘는 듬직한 떡대를 가진 형님으로 그 외형만큼이나 성능도 듬직하죠. 행동 타이밍은 근접 발사가 빠르며 계속 사격이 느립니다. 수치 자체는 조금 이따 소개할 일반 병인 쇼크트루퍼와 같아요. 하지만 엘리트 파일럿인 만큼 심플하고 강력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가 탑승한 맵이 부품을 잃을 시 링크가 감소되지 않는 강인함 특성은 기체가 셧다운될 위험을 최소화시켜주면서 리롤에 온전히 링크를 소모할 수 있게 해줘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인트도 12포인트로 엘리트 파일럿 중에서는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죠. 다음 파일럿은 현 RDL 파일럿 중 최연장자 지옥 참마도 할매 해머헤드입니다. 행동 타이밍은 근접, 발사, 이동이 빠르며 전술과 사격이 조금 느린 편입니다. 해머헤드는 현재 모든 파일럿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성향의 파일럿입니다. 특수 능력인 맹공격은 공격 스탠스 시 근접 공격에서 눈 마크를 약공격으로 교체하는 능력인데 일부 RDL 근접 무장의 능력인 펄스 무기와 조합되면 노란 공격은 87.5%, 빨간 공격은 100%의 무시무시한 공격 주사위 성공 확률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격 스탠스가 방어적 성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리스크가 큰 스탠스인 만큼 공격 후 생존할 수단을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다음은 파일럿 넘버 12, 13번 일반병인 쇼크트루퍼입니다. 일반병인 만큼 특수 능력은 없지만 6포인트의 저렴한 코스트와 우와 동일한 우수한 타이밍이 장점인 아주 강력한 파일럿이에요. 근접 2는 전 파일럿 중 가장 빠른 수치여서 근접 우선권을 잡기 쉬우며 반대로 사격 7은 가장 느려 선공을 내어주게 되지만 역으로 사격각을 쉽게 잡게 해주죠. 사격 무기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부족한 RDL에게 매우 어울리는 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내용물은 데칼입니다. 크기는 코어 세트의 절반이고 헤비메탈에 포함된 4명의 파일럿의 넘버와 퍼스널 마크가 인쇄되어 있어요.
그 외 부대 마크와 기타 데칼들은 잘만 사용하면 매우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이제 각 파츠 카드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파츠는 RT09A 볼케이노 장갑 코어입니다. 조립에는 RDL 공용인 SA 스프루와 이번 헤비메탈에서 신규 추가된 BD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RT09A 볼케이노 장갑 코어는 현존하는 토르소 중 가장 방어적 성능이 뛰어난 토르스 파츠입니다. 장갑 6 구조 4로 기본 스펙이 뛰어나며 전자전 수치도 3으로 RDL 코어 중에서는 높은 편이죠. 장갑 수치가 초월적으로 높진 않지만 패시브 능력인 장갑 대응 덕분에 하얀색 주사위 하나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어 적의 공격을 매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죠. 회피가 낮은 RDL의 약점인 빨간색 공격도 쉽게 흘려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막탄을 이용해 적의 사선을 차단해 안전하게 접근하거나 아군 맵 혹은 드론을 보호할 수도 있죠. 물론 66포인트라는 성능에 걸맞는 높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투입한다면 다른 부분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츠는 RT08 템페스트 포격 코어입니다. RDL의 중장갑 화력 지원 코어죠. RDL 공용 SA 스프루와 헤비메탈 신규 BB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템페스트는 구조 수치는 낮지만 7이라는 RDL 코어 중 가장 높은 장갑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전 수치도 3으로 나쁘지 않고요. 패시브인 포격 모드는 부동 상태 시 추가 사격틱 1을 추가해주는 강력하지만 다소 사용하기 까다로운 효과입니다. 자리를 잡아도 상대가 숨어버린다면 부동 상태를 유지하긴 어려우니까 말이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에코즈 백팩의 서포트를 받는 방법일 겁니다. 템페스트의 장점은 내장된 유산탄에 있습니다. 근접 액션인 유산탄은 적 맵의 근접전에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죠. 근접한 적의 맵이 템페스트 파괴에 실패했다면 완전 회피가 쉽지 않은 유산탄으로 넉백을 당한 뒤 부동을 유지한 템페스트의 화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강력한 카운터를 먹을 수 있거든요. 72포인트로 RDL 토르스 부품 중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제공률이 낮았으나 최근 상향받아 60포인트가 되어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코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RL08 장갑 셰시입니다. RDL 공용 SA 스프루와 기존 코어 셋에도 있던 BA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장갑 셰시라는 이름답게 6의 높은 장갑 수치와 셰시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 수치가 있어 장갑이 뚫려도 부품이 파괴되지 않아 굉장히 안정적인 셰시입니다. 이름 때문에 느릴 것 같지만 일직선으로 이동 시에는 두 칸 추가로 이동 가능한 Z 대시 능력 덕분에 일부 상황에선 표준 셰시보다 높은 기동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포인트도 42포인트에서 이번에 할인되어 36포인트로 저렴해져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음 파츠는 CC100 허큘러스 메테오 해머입니다. SA 공용 스프루와 신규 스프루인 BE 스프루, BF 스프루 총 3장을 사용합니다. 허큘러스 메테오 해머는 일부 유저들에게 컬트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근접 무장 파츠입니다. 강력한 공격 능력인 파열과 붕괴가 동시에 달려있고 공격 주사위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휘두르기만 하면 따라오는 결과는 매우 심플합니다. 터져버리죠. 사거리가 2로 길긴 하지만 롱 액션이기 때문에 이동 후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상대도 어떤 식으로든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은 파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8포인트로 포인트도 저렴하죠. 다음 파츠는 L320 Shoulder Mount 머신건과 CC90 글레이브입니다. SA 공용 스프루와 신규 스프루인 BD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RDL의 근접 무장은 방금 소개한 허큘러스 메테오 해머지만 가장 치명적이고 실용적인 무장은 이 글레이브입니다. 일단 어깨에 달린 머신건에 유격 1이 있어 발사체로부터의 최소한의 방어도 가능하고 사거리가 짧긴 하지만 숏 액션으로 사격도 가능하죠. 글레이브를 이용한 가르기는 공격 주사위도 많은 동시에 벌스 웨폰이기 때문에 유효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로 양손으로 잡는다면 파열이나 절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가 있는 파츠를 일격에 터뜨리거나 두 개의 파츠를 연달아 터뜨릴 수도 있죠. 유사시엔 무기를 퍼지해 블랙박스 운송 등 미션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도 69포인트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번 파츠는 FCC12 빅핸드 그래플러입니다. AS 공용 스프루와 BF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왼팔 파츠며 굉장히 특이한 근접 무장이죠.
일단 사거리가 3으로 길고 명중한 상대를 인접 그리드로 이동시키거나 무장을 해제시켜 공격 능력을 빼앗는 게 가능한 고성능 무장이에요. 특히 패링에 성공할 시 적의 액션을 중단시키고 반격하는 응수 패시브는 오른팔 근접 무장과 조합되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또한 프리핸드여서 양손 보조나 블랙박스 미션에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공격 능력이 낮아 심심치 않게 완전 회피를 하는 경우도 보이고 다재다능한 만큼 69포인트로 포인트가 매우 높아 연기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높은 포인트 값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츠는 79식 컴뱃 쉴드입니다. 왼손 파츠이며 SA 공용 스프루와 BG 스프루를 사용하죠. 79식 컴뱃 쉴드는 공격 능력이 없는 방어용 파츠입니다. 쾌속, 숏 액션으로 방어 스탠스로 변경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방어 스탠스 시 이 부품을 피격 부품으로 지정할 수 있어 다른 중요 파츠들을 보호할 수 있죠. 회피 페널티도 없고 프리핸드라는 점이 다른 비슷한 파츠인 코어셋의 77식 브로크 파츠와의 차별점입니다. 장갑 수치가 브로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포인트도 비싸 포인트 값을 하려면 능력을 적극 이용해 공격 스탠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쾌속 타이밍을 이용해 선턴을 잡는 등 플레이어의 판단과 숙련도가 중요한 파츠입니다. 다음 파츠는 55식 쉴드 L320 숄더 마운트 머신건 CC6 클리버의 복합 무장입니다. 79식 컴뱃 쉴드와 동일하게 SA 공용 스프루와 BG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무장 자체는 코어셋에 있는 동일 무장의 숄더 마운트 머신건을 단 버전입니다. 포인트가 3포인트 더 비싸며 요격 1로 최소한의 투사체 방어 능력을 가지고 근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강하진 않지만 사격 공격으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접전에선 펄스 웨폰인 클리버를 이용해 적의 파츠를 도망치거나 클리버를 버리고 55식 쉴드의 중격 능력을 이용해 링크 데미지를 주거나 블랙박스 미션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무기가 추가된 만큼 원본 파츠의 방패치기, 쪼개기 콤보가 되지 않는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다음 파츠는 RDL 헤비메탈 확장팩의 꽃 RDL 화력의 상징 R35 헤비레일건입니다. SA 공용 스프루와 BC 스프루를 사용합니다. 거대하고 무거운 무기이니만큼 회피 페널티가 있으며 5개의 빨간 주사위와 공격 스탠스 시 파열 능력을 얻고 기본적으로 장갑 관통 이를 가지고 있어 회피력이 낮은 맵에게는 제한과도 같은 무기입니다. 헤비레일건 한 방에 토로소가 날아가 맵이 해체되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죠. 다만 롱액션인 만큼 사격 기회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길어 사격 대상인 맵은 커버 보너스를 최대로 받을 확률이 높기도 하며 UN 팩션 같은 경우 높은 회피력으로 죄다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파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공격 스탠스로 사격했다면 낮아진 방어 측면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만큼 위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여러 보조수단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는 다른 아군 맵에게 헤비 머신건을 들려줘 방어 스탠스로 돌려놓고 헤비 레일건으로 마무리하거나 미스티 에코즈 콤보를 이용해 링크를 소모하여 이동해 자리를 잡고 사격을 하는 방법 등이 있죠. 다음은 3가지 파츠를 한 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식 쉴드와 PC9 샷건의 복합 무장입니다. 왼쪽 오른쪽 한 쌍을 만들 수 있으며 오른쪽은 선택 조립으로 연막탄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조립에는 SA 공용 스프루와 BE 스프루, BF 스프루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55식 쉴드를 포함한 무장이기 때문에 장갑이 5로 꽤 튼튼합니다. 사격 공격은 노랑 2개, 빨강 2개의 숏 액션으로 밸런스가 괜찮고 산탄 능력 덕분에 운이 좋으면 부품 2개를 연속으로 터뜨릴 수도 있어요. 사거리가 3으로 매우 짧지만 연막을 달아주면 적의 사격을 차단하고 사거리 내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포인트가 좀 비싸져요. 근접전 시에는 계속 타이밍을 잡고 무기를 버린 뒤 55식 쉴드로 방패 찜질을 해 아찔한 타격을 줄 수도 있죠. 이번 파츠는 백팩입니다. MUD1 먹 ECM 백팩이죠. 조립에는 BB 스프루가 사용됩니다. 먹 ECM 백팩은 그 이름처럼 전자전과 회피에 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전자전이 낮은 RDL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보너스죠. 포인트가 비싸지도 않고요. 회피 보너스도 아주 달달합니다. 쾌속 타이밍에 실행 가능한 하이라이트 토큰을 획득하는 능력은 같은 헤비메탈 확장팩 파츠인 볼케이노 토로스와 조합되면 상대에게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어요. 쾌속 타이밍 숏 액션이라는 점을 이용해 빠르게 턴을 잡아 선제 공격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요. 이번 백팩은 GRP-15 마인 레이어입니다. 조립에는 BG 스프루가 사용됩니다. 추가로 BE 스프루도 필요해요. GM35 대장갑 지뢰를 조립하기 위해서죠. 마인 레이어는 꽤나 독특한 무장입니다. 일단 발사 액션으로
바로 사거리 1 내 GM35 대장갑 지뢰를 설치할 수 있어요. 패시브 능력으로는 이동 혹은 기동 시 이동력 1을 소모해 지나온 루트에 GM35 대장갑 지뢰를 설치 가능하죠. 대장갑 지뢰는 노랑 1, 빨강 3으로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동적인 무기여서 혼자서는 뭘 하기가 힘들어요. 패시브 능력은 액션 소비가 없지만 RDL은 기동력이 낮기 때문에 재미를 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다른 확장팩에 있는 RL03D 스위프트 스티드 고기동 셰시를 장착해줘야 하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다수를 운용해 맵을 장악해 나가거나 FCC12 빅핸드 그래플러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지뢰를 폭발시키는 등 조합과 연구가 필요한 파츠를 할 수 있겠네요. 맵이나 미션에 따라 효용성이 크게 갈리기도 하고 말이죠. 마지막 파츠는 CP3 비컨 백팩입니다. 조립에는 BB 스프루가 필요하며 설치물인 비컨 조립에 BC 스프루가 필요합니다. 비컨 백팩은 상당히 강력한 보조 장비입니다. 설치하는 비컨들이 하나같이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B31 링크 비컨은 사거리 내의 모든 아군 맵의 링크를 회복시켜주는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롤 횟수를 늘려 공격, 방어 성공률을 크게 올릴 수 있으며 파츠 파괴로 인한 링크 구갈로 셧다운 스탠스에 들어가는 걸 방지해줄 수도 있어요. B32 디코이 비컨은 상대를 열받게 할 수 있는 녀석이죠. 하이라이트를 기본으로 탑재해 적의 어그로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비콘들과는 다르게 구조 수치가 있어 파열 능력이 없으면 2번이나 공격을 받아야 파괴되죠. 상대 재수가 드럽게 없다면 더 많은 공격을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절묘한 위치에 설치된 디코이 비컨은 상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비컨인 B33 전술 비컨도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듄 트로스와 같은 유연한 타이밍 오라를 가지고 있어요. 유연한 타이밍 오라를 받으면 이동 타이밍에 사격을 하는 등 타이밍을 꼬아서 액션을 할 수 있기에 플랜페이즈 심리전에서 위를 점해 상대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컨이 소형이라 분쇄에 취약하고 잘못 설치한다면 아군의 이동 경로를 막아 골치가 아파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엠버, 옵시디언 프로토콜 RDL 팩션 확장팩 헤비메탈의 내용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력과 방어에 중점을 둔 RDL 헤비메탈 확장팩은 트리키하고 복잡한 전술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월한 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며 견고한 장갑으로 전선을 밀고 올라가는 정면 돌파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육중한 밀리터리 스타일의 메카가 취향이라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의 키트니 흥미가 생긴다면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비라이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